수아의 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서울 근교의 신축 아파트, 거실에 간접 조명만이 은은하게 켜져 있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임신 5개월에 접어든 수아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극심한 입덧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겨우 먹은 죽마저 토해낸 후였습니다. 수아는 차가운 화장실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벽을 짚고 겨우 거실로 기어 나왔습니다. 몸의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 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촉망받는 스타트업 개발자로 밤늦게까지 노트북에 몰두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화면의 푸른빛에 쌓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현우를 불렀습니다. 여보, 물 좀 부탁해요. 너무 어지러워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수아는 현우가 벌떡 일어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달려와 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노트북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가 안 해?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임신했다고 유세 떨어? 차가운 기계음처럼 들리는 현우의 목소리는 수아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수아는 순간적으로 모욕감에 몸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3년. 지난 3년간 현우는 수아에게 단 한 번도 이토록 차갑게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아와 현우는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현우는 이성적이고 차분했지만 수아에게만큼은 늘 따뜻하고 헌신적인 남자였습니다. 수아는 그를 따라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길을 걸었지만 그의 꿈인 스타트업을 전폭적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들의 신혼집은 현우의 첫 번째 사업 성공으로 마련된 결실이었습니다. 수아는 현우가 밤늦도록 일에 몰두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현우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아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현우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그는 수아의 배에 귀를 대고 태명을 속삭이며 아기가 태어나면 아빠의 인생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현우는 분명 수아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달 동안 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고 수아의 몸 상태를 묻는 일조차 없었습니다. 특히 한 달 전 현우의 대학 동창이자 첫사랑이었다는 지수가 현우의 사업과 관련된 외국계 회사와 협업하게 되면서 현우는 눈에 띄게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우의 노트북 옆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지수였습니다. 현우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순식간에 노트북을 덮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지만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여보세요. 아, 지수야. 응, 아직 안 잤지. 수아는 현우의 목소리 톤이 수아에게 말할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지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오빠, 저 술을 너무 마셨어요. 지금 강남인데 데리러 와주실 수 있어요? 현우는 재킷을 집어들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아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전화기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주소만 보내. 바로 갈게, 기다려. 수아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덧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날카로운 배신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수아는 비틀거리며 현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우야, 이건 너무 심하잖아. 나 지금 임신 중이라고. 병원 가기 전에 나한테 물 한 잔 떠줄 시간도 없었어? 내 친아들까지 이렇게 버릴 거야?
수아는 절규했습니다. 현우는 수아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그게 뭐? 설마 진짜로 그 애를 낳으려는 건 아니지? 현우는 수아의 배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나한테 짐 될 생각하지 마. 당장 병원 가서 정리해. 수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현우에게 매달릴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현우에게,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아이는 지울게요. 그럼 우리 이혼해요. 수아의 단호한 목소리에 현우의 눈이 잠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감추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현우는 미리 준비된 듯한 이혼 서류 한 묶음을 수아 앞에 던지듯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좋다. 너 스스로 한 말이니까 절대 후회하지 마. 현우는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을 거칠게 닫고 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수아는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 중에 아직 평평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잔인했던 이별의 밤, 수아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아파트 현관문 닫는 소리가 수아를 깨웠습니다. 간밤의 폭풍 같은 절규와 이혼 결정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커피를 내려 마시고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각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아는 텅 빈 거실 바닥에 쭈그려 앉아 현우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젯밤 이혼 서류를 던지던 그 매정함이 꿈이 아니었음을 현우의 무표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수아의 가슴이 짓눌렸습니다. 임신 5개월 차의 몸은 억지로라도 이 고통을 이겨내라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현우는 출근 직전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수아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동정심조차 없는 완전히 타인을 대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수아는 현우가 나간 후 힘없이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현우의 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아파트 정문 앞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현우의 대학 동창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지수는 화려한 코트 차림이었고 마치 자신의 차를 타는 것처럼 익숙하게 조수석 문을 열고 몸을 실었습니다. 수아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창틀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현우는 차를 몰아 아파트를 빠져나가기 직전 수아가 서 있는 창문을 흘끗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차를 멈추더니 내려서 조수석 창문을 내렸습니다. 현우는 조수석에 앉은 지수에게 다정하게 상체를 숙였습니다. 지수가 멀미한 데서 앞자리에 앉혔어. 수아야, 이해해줘. 현우는 마치 수아에게 일말의 배려라도 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수아의 심장을 관통하는 비수였습니다. 지수는 조수석에 편안하게 기대어 현우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우는 왜 마지막까지 수아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 애쓰는 것일까요? 그는 수아가 자신을 미워하기를, 그래서 미련 없이 떠나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수아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젯밤에 모든 감정을 소진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고독과 뼈아픈 현실뿐이었습니다. 수아는 현우가 두고 간 이혼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현우는 변호사를 통해 이미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수아의 몫은 충분했습니다. 현우는 심지어 자신의 주택 지분까지도 수아에게 넘기는 조건이었습니다. 마치 빚이라도 갚듯 일말의 미련도 남기지 않으려는 현우의 태도에 수아는 다시 한번 절망했습니다. 그래, 좋다. 너 스스로 한 말이니까 절대 후회하지 마. 라는 현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아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와 이혼했다는 말을 차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고 걱정했지만 수아는 그냥 입덧이 심해서 그래요라고 둘러댔습니다. 자신이 임신 중이며 곧 이혼할 것이라는 현실은 혼자 감당하기에도 버거웠습니다. 수아는 프리랜서였기에 당장의 직장 문제는 없었으나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적인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정말 이 아이를 지워야 하는 걸까? 수아는 현우의 말을 따르려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미 남편에게 버림받았는데 이 아이까지 낳는 것은 현우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며 이 아이에게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아는 병원 예약을 위해 휴대폰을 들었지만 뱃속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태동에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은정 아주머니였습니다. 은정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수십 년간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하며 수아의 임신 초기부터 각별히 챙겨주던 분이었습니다. 수아야,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하니? 속 안 좋지? 낮에 현우 씨 차 타고 나가는 거 봤는데 지수 씨도 같이 있더구나. 은정 아주머니는 수아의 심란한 속을 읽었는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는 수아의 손을 잡고 작은 약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안태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야, 이거 먹으렴. 내가 아는 한의원 원장님한테 부탁해서 지어온 거야. 기운 차려야지. 아주머니는 수아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었습니다. 현우 씨가 너한테 모질게 굴어도 아이는 죄가 없단다. 힘들어도 이 아이 내 곁을 지켜줄 귀한 생명이다. 내가 낳고 싶으면 혼자서라도 꼭 지켜야 한다. 수아는 은정 아주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현우의 잔인함 때문에 억지로 외면했던 모성애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현우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를 지워야 한다는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현우가 자신을 버렸더라도 이 아이는 현우와 수아의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수아는 아주머니가 건넨 약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창밖에는 어두운 밤하늘에 달빛만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굳은 표정으로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이혼은 하겠지만 아이는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결심은 현우의 마지막 계획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수아는 뱃속의 아이를 감싸 안으며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홀로 감당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현우의 잔인한 행동 뒤에 그녀의 이 결심을 후회하게 만들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수아가 이혼은 하되 아이는 지우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힌 후 텅 빈 아파트에는 묘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찢어버린 수아의 마음은 비장했습니다. 현우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지만 뱃속의 아이는 이제 그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수아는 현우에게 자신의 결심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현우는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일말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먼저 요구했던 대로 재산 분할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재산과 주택 지분 일체를 수아에게 넘긴다는 현우의 조건은 수아에게는 일종의 모욕감처럼 느껴졌습니다. 돈으로 나를 밀어내려는 건가? 수아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우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며칠 전 현우는 병원 의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MRI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낮고 침통했습니다. 현우 씨, 뇌종양 판정 후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암세포전이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치료를 받으셔도 길어야 6개월입니다. 현우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수아와 아기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이 곧 죽는다는 사실보다 사랑하는 아내가 태어날 아이와 함께 홀로 남겨질 미래가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현우는 텅 빈 아파트에서 홀로 고뇌했습니다. 자신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수아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래 없는 남편에게 묶여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아를 위한 유일한 길은 수아가 자신을 철저히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미래를 줄 수 없다면 아내의 삶에서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현우는 의사에게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악역 연기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현우는 지수와의 만남을 수아에게 은밀히 노출했습니다. 퇴근 후 지수와 함께 찍은 식사 사진을 일부러 수아의 SNS에 보이도록 태그하거나 수아가 잠시 들어온 거실에서 지수에게 다정하게 전화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윤희 지수야, 머리카락 다 헝클어졌네. 오늘 뭐 먹고 싶어? 탕수육이 먹고 싶어요? 그래, 맛있는 걸로 사줄게. 수아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몸을 떨었습니다. 현우의 모든 행동은 수아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녀의 마지막 미련까지 떼어내려는 계산된 잔인함이었습니다. 현우는 의도적으로 수아의 질문이나 연락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수아의 일상에서 자신을 지워나갔습니다. 하루는 현우의 친구가 현우를 찾아와 진심으로 충고했습니다. 야, 진짜로 이렇게 해도 후회 안 할 거야?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내가 첫사랑 때문에 미친 짓 하는 줄 안다고. 현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알아서 잘해. 애 하나 있다고 날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마. 친구는 현우의 눈빛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냉정함을 느꼈고 결국 고개를 젓고 돌아섰습니다. 현우는 친구가 사라지자마자 거실벽에 기대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죽음의 고독 속에서 사랑하는 이를 밀어내는 고통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수아 몰래 화장실에서 주먹을 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수아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수아는 현우의 행동이 극단적인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 더 이상의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로 한 이상 현우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수아는 이혼 절차를 서두르는 현우의 요구에 동의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수아는 현우가 밤늦게까지 작업하던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우연히 기억해냈습니다. 호기심에 노트북을 켠 수아는 현우의 업무 폴더가 아닌 바탕화면에 새로 생긴 치료 창고라는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수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폴더 안에는 알 수 없는 의학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놓인 한 파일의 제목. 뇌종양 말기 환자의 생존율 보고서 6개월. 수아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파일을 2번 클릭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나타나는 심각한 의학적 설명과 차트들, 그리고 파일 마지막에 작게 첨부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현우의 필체였습니다. 수아 통장에 넣을 금액 확인 완료. 재산 포기 각서 변호사에게 전달. 수아의 손에서 노트북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현우의 잔인했던 행동, 재산 포기,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요구. 이 모든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숭고한 희생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수아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우는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고 남은 재산으로 수아와 아이의 미래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수아는 눈물 대신 공포에 질렸습니다. 현우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지금 어디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현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수아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수아의 손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노트북에서 발견한 뇌종양 보고서와 현우의 메모는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현우의 잔인함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과 아이를 위한 절박한 희생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수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당장 현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홀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수아는 밤새 현우에게 문자 메시지를 수십 통 보냈습니다. 현우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회사 사무실과 현우가 잠깐 머물렀던 임시 거처에도 전화했지만 출장 중이라는 무미건조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수아는 마지막으로 이혼 절차를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우 씨, 지금 어디 있나요? 혹시 몸이 안 좋은 건가요? 변호사는 정중했지만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의뢰인 현우 씨의 사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서류와 재산 분할 절차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곧 법원에서 통보가 갈 것입니다. 변호사는 수아의 질문을 교묘하게 피했습니다. 수아는 절규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끝까지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 마지막 방어막을 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끝까지 악역 연기를 멈추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수아는 현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 홀로 이혼을 마무리했고 현우가 완전히 떠난 아파트에 남겨졌습니다. 현우가 자신을 떠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뱃속의 아이에게 집중하며 절망 속에서 스스로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아파트의 모든 가구 배치를 바꾸고 현우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수아는 침대에 누워 현우가 남긴 6개월 생존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공포는 그녀의 일상을 짓눌렀습니다. 현우는 정말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밀어냈던 걸까요? 아니면 지수와의 관계를 덮기 위한 거짓말이었을까요? 수아는 끊임없이 의심과 죄책감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미워할 수가 없었고 동시에 그를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이 고통으로 변질된 기이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가 수아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야, 현우 씨 아직도 연락이 없니? 혹시 이혼하고 어디 멀리 간 거니? 수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주머니. 사업 때문에 급히 출장을 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아는 현우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현우가 좋아하던 뉴스 채널을 틀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은 멈춰 있었습니다.
침묵만이 그들의 이별을 증명했습니다. 현우가 떠난 지 정확히 2달하고 보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수아는 우편함에서 등기우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현우의 변호사였습니다. 수아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수아는 봉투를 뜯기 전 이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예감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과 통장 하나, 그리고 현우의 자필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짧은 메모는 담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 현우 씨는 예정된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첨부된 유품은 의뢰인의 마지막 뜻에 따라 수아 씨에게 전달합니다. 수아는 메모를 읽고도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눈물 대신 차가운 물줄기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현우의 편지를 잡았습니다. 현우의 익숙한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현우는 끝까지 그녀에게 악역이 되려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남편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우 편지. 수아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현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현우 편지. 내가 일부러 너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행동을 했던 건 모두 내가 나를 미워하게 만들려던 거였어. 나는 죽을 병에 걸렸거든. 병명도 기한도 내가 이미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널 위해 숨길 수밖에 없었어. 수아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분노, 배신감, 그리고 고통이 한순간에 숭고한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우 편지.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를 잃는 건 너무 안타까웠어.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짐이 없는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길 바랐던 거야. 나 때문에 내 삶이 멈추는 걸 원치 않았어.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통장이 수아의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통장에는 현우가 스타트업을 성공시키고 모아두었던 전 재산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현우 편지. 우리 통장에 모아둔 돈이 있어. 원래는 치료비였는데 이제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나 대신 우리 아이가 잘 자라는 걸 지켜봐줘. 이 돈이면 아이 하나 키우기엔 충분할 거야. 현우는 죽는 순간까지 아내와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고 떠났습니다. 수아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흐느꼈습니다. 그 잔인함이 사실은 자신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는 평생 짊어질 회한을 느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만이 남았습니다. 수아는 젖은 눈으로 편지의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아의 손에는 현우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으로 얼룩졌던 지난 2달의 모든 고통이 현우의 숭고한 희생이었다는 진실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아는 찢어지는 듯한 절절한 슬픔 속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그를 미워했던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유세떨어? 라고 잔인하게 말했던 현우의 차가운 목소리, 지수와 함께 다정했던 모습, 이 모든 것이 수아를 밀어내고 홀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현우의 처절한 연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아는 통장에 남겨진 현우의 전 재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원래는 현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비였습니다. 이제는 오직 수아와 아이의 미래를 위한 희망 자금이 되어 그녀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현우는 마지막까지 자신보다 수아의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수아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현우가 자신에게 주려 했던 그 무거운 사랑의 무게를 비로소 감당했습니다. 수아는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현우의 글씨체는 이제 더 이상 냉정한 타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따뜻한 유언이었습니다.
현우 편지 마냥 내세가 있다면 절대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을게. 사랑해, 내 전부였던 수아. 내 전부였던 수아. 그 문장에는 현우가 감추고 싶었던 모든 진심과 미안함,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후 수아는 현우가 묻힌 곳을 홀로 찾아갔습니다. 작고 소박한 묘비 앞 수아는 현우가 가장 좋아했던 흰 국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아는 그곳에서 현우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현우야, 미안해. 당신의 아픔을 알아보지 못해서 마지막까지 당신을 미워했던 나를 용서해줘요. 수아는 울음을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할게. 당신이 나한테 준 이 돈, 그리고 이 사랑으로 나는 우리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울 거야. 당신이 바랐던 대로 나는 꿋꿋하게 살아갈 거야. 수아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봉긋해진 디라인이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현우의 마지막 사랑이자 수아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묘비 앞에 서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새겼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수아는 현우가 남긴 사랑과 재산을 발판 삼아 삶을 재건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할 때도 있었지만 그녀의 곁에는 현우의 편지와 통장,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버틸 힘이 되었습니다. 현우가 떠난 지 약 4달 후 수아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이는 현우를 꼭 닮은 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수아는 아이의 이름을 현이라고 지었습니다. 현우의 현과 기쁨 희를 써서 현우의 밝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수아는 아이에게 아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얼마나 용감했고 얼마나 엄마와 현이를 숭고하게 사랑했는지를 동화처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빨리 하늘나라에 갔어? 수아는 아이를 안고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현우가 떠나던 날 밤처럼 여전히 은은하고 밝았습니다. 현이야, 아빠는 엄마와 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아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분이야. 아빠의 사랑은 여기에 이 달빛처럼 영원히 우리를 비추고 있단다. 아빠는 엄마와 현이를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이별을 택했지만 그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어. 수아는 현우가 남긴 통장과 편지를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현우는 그녀를 미워하게 만들려 했지만 결국 수아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랑을 선물했습니다. 수아는 이제 현이와 함께 살아갈 새로운 미래를 꿈꿉니다. 비록 현우는 곁에 없지만 그의 희생과 사랑이 현이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가장 잔인한 형태로 다가올지라도 희망과 용서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